네, 투자자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투자 뉴스들 제가 오늘도 텔레그램에서 열심히 찾고 또 찾아봤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과연 주가도 폴 더블 할 수 있을까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어제부터 커지고 있는 sek터 얘기 첫 번째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미 키워드의 답은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CLSA 보고서에서 두 개의 종목이 탑픽으로 꼽혔습니다. 보고서 잠시 후에 같이 보도록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성장이라는 키워드로 우리가 이제 시대의 숙명을 거스를 수 없게 됐는데 수혜가 점쳐지고 있는 관련주, 오늘도 주가가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같이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내용 함께 보시죠. 어제 거밍치가 쏘아 올린 폴더블 관련주들의 급등, 오늘도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서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지 점검을 해보고 파이넴텍, 두산네오룩스 이 두 가지 종목을 오늘 한번 비교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확인하셨다시피 애플이 내년 하반기에 첫 폴더블 아이폰을 출시하고 현재 삼성 디스플레이와의 협력 가능성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일단 파이넴텍이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먼저 세게 반응을 했던 거고, 추가적으로 오늘 이제 나온 내용을 보면요. 애플이 출시 첫 해의 판매량 1,000만 대를 목표로 하고 있고 2027년에는 2,200만 대까지 판매량을 늘려잡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첫 해 판매량 1,000만 대, 상당히 공격적인 숫자네. 그리고 시장 수요 예측치가 계속 올라오고 있네.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오늘 텔레그램 방에도 관련 종목들을 분석하는 코멘트들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보니까 파이넴텍이냐, 덕산네오룩스냐 이렇게 파가 좀 갈리는 것 같던데 먼저 파이넴텍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애플 벤더사 중에서 가장 대장인 삼성 디스플레이가 애플의 폴더블 디스플레이를 납품할 것이라는 보도 기사가 어제부터 쫙 나오고 있습니다. 파이넴텍이 내장 힌지를 만들어서 지금 삼성 디스플레이에 거의 독과점적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비밀 유지 협약 때문에 파이넴텍은 애플의 벤더사가 됐다라고 말을 하지 못하고 있고, 대신 애널리스트나 기사를 통해서 애플 폴더블 폰의 대표적인 수혜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즉 한마디로 현재까지 파이넴텍은 폴더블 관련주 안에서 공급망 내 지위가 업종 내에서 상당히 유리한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덕산네오룩스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와 덕산네오룩스가 이제 공동으로 개발한 블랙 PDL은 폴더블 OLED에서 상당히 중요한 소재로 꼽히는데, 지금 덕산네오룩스가 2021년부터 5년에서 7년 정도 독점 공급 계약을 했고요. 삼성 디스플레이가 만드는 폴더블 OLED 패널에는 무조건 이 덕산네오룩스의 소재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 블랙 PDL 기술이 또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운가 보더라고요. 많은 회사들이 기술 개발에 도전을 했지만 지금 실패를 했고 중국에 기술력이 있는 경쟁사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LTPO-COE 설비를 이제 만든다라는 공시를 냈는데 2027년 6월에 완공이 예정이라 폴더블 패널 공급이 3년 뒤부터 가능합니다. 그래서 LG 디스플레이가 애플에 폴더블 OLED를 공급하려면 결국에는 삼성 디스플레이와 덕산네오룩스가 또 공동 개발한 블랙 PDL을 사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당분간은. 즉 요약해서 정리를 해보면 애플 폴더블에 반드시 필요한 이 블랙 PDL은 덕산네오룩스만 공급이 가능하다. 이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두 종목이 오늘 시장에서 가장 세게 반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각자 하고 있는 게 부품과 소재이기 때문에 파트는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공부를 해보니까 저도 결국에는 우열을 가리기 힘들 정도로 두 종목 모두 다 수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는 했었는데, 일단 파이넴텍 전일 상한가로 마감된 데 이어 오늘 추가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13% 넘게 오르고 있고요. 덕산네오룩스도 오후장 들어서 다시 더 힘을 내주고 있네요. 앞서서 김정현 아나운서가 오프닝 때 언급했었을 때는 9%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었는데
있는데 현재 상승폭을 더욱 키우며 11.42% 넘게 오른 41,45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장이 개화돼서 심상치 않아 보인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은 오늘 투자텔미에서 설명드린 각 종목들의 매력 포인트를 잘 한번 복기해서 선택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내용 함께 보시죠. 네, CLSA에서 반도체 장비 삼성전자의 원시 디램 설비 투자 임박했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SEC는 삼성전자를 얘기합니다. 삼성 일렉트로닉스 컴퍼니의 약칭으로 CLSA 등 외국계 증권사들이 자주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보고서를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못 보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서 오늘 같이 한번 내용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삼성전자가 곧 원시 디램 대규모 설비 투자를 집행할 거라고 하는데 2026년에 HBM4, LPDDR5 수요를 대비하기 위한 캐파 확보가 목적이라고 합니다. 아직 완벽하게 기술 해결이 이뤄지지는 못했지만 수율이 약 50% 정도 진전이 됐고 생산 준비 승인을 획득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올해 말에 이제 양산을 목표로 일부 비용 구조를 희생해서 돌파구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캐펙스 이제 로드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올해 2분기에는 P4 라인에서 월 50K, 여기에서 K는 웨이퍼 투입량을 말하죠. 월 5만 장 규모의 생산 능력을 갖출 예정이고 내년 2분기에는 P3에서 또 추가 발주를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엔비디아 등 고객사 공급을 안정적으로 하기 위해서 양산 리스크를 대비해서 캐파를 선제적으로 이제 충분히 구축하겠다라는 의미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수혜주가 있을 텐데 어떤 종목일까요? 네, 보고서를 보시면요. 국내 증시 안에서는 유진테크와 이오테크닉스 딱 이 두 종목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수혜 기업에 대해 매수 시점이 다가왔다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이오테크닉스 같은 경우에는 P4와 P3 라인에 레이저 어닐링 및 마킹 장비를 이제 공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투자텔미에서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도 포함이 됩니다. 삼성으로 들어가는 펜토초 레이저 커팅 이것도 지금 가능성이 상당히 큰 상황이고요. 유진테크는 왜 수혜주냐? LPCVD라고 해서 저압, 화학기상 증착 이쪽 시장에서 유진테크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데 삼성전자 등 메모리 고객사들이 디램과 낸드 제조 과정에서 이제 필수적으로 이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역시나 유진테크의 장비도 주목을 받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마지막 코멘트 보시면요. 원익 IPS나 HPSP 등 다른 장비주에 대해서는 시장 점유율 하락 가능성이 있어서 신중한 입장을 유지한다라는 코멘트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오테크닉스와 유진테크 두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이제 신고가를 찍었었던 이오테크닉스였죠. 조금 쉬어가면서 다시 전고점 돌파를 노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유진테크가 오늘은 이오테크닉스보다 상대적으로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은 덜 주가가 같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중에는 10% 넘는 급등세 연출하기도 했었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7%대 오름세를 유지하며 45,900원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투자텔미입니다. 네, 오늘 엔비디아와 이튼이 AI 데이터 센터용 고전압 직류 전력 인프라 쪽에서 협력을 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튼에 독점적으로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제일 일렉트릭의 주가가 강하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은 PCB ASSY를 이튼에 이제 독점적으로 공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튼과 협력을 해서 지능형 차단기 스마트 브레이커 2.0을 공동 개발을 했고 양산 시점이 2026년에서 2024년 상반기로 이미 조정이 된 상황입니다. 엔비디아와 이튼의 협력으로 전력 인프라 수요 확대가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 이튼의 협력 관계인 제일 일렉트릭은 부품 공급 확대 모멘텀으로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성장에 따른 글로벌 공급망 수혜주로 시장에 큰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제일 일렉트릭의 주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이 내용이 기사화되면서 주가는 이 구간부터
급격한 상승세를 연출하게 됩니다. 장중 고점 13,860원 찍기도 했었고요. 현재는 두 자릿수의 오름세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주가는 15.66% 강한 흐름을 유지하며 13,240원을 지나가고 있고요. 최근에 다른 전력기기주들이 갈 때 제일일렉트릭은 아직도 횡보를 하면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는데 오늘 그 모아뒀던 에너지를 분출하는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의 내용들 모두 투자텔미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고요. 이제 MBN골드 최현동 매니저 화상 전화 연결로 만나볼 시간입니다. 매니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최현동 매니저입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어떤 투자 뉴스 중요하게 보셨을까요? 네, 오늘 시장 보시면 전반적인 약세 분위기 속에서 어떤 종목들의 개별 흐름이 좀 강화된 모습인데 중요한 것은 어젯밤에 이 미국의 이 가상자산 관련법이 좀 불발되면서 안 좋았지만은 다시 빠르면 내일 아침에 통과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죠. 그 부분 한번 좀 체크를 좀 해볼까 합니다. 일단 미국의 가상자산 관련 법안, 이 지니어스 법안을 비롯해서 이제 세 개의 법안이 어제 하원에서 통과될 걸로 기대됐던 건데 부결된 것은 아니고요. 이 표결로 가는 절차에서 부결된 거고, 이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표를 던져서 일단 표결까지 못 갔던 겁니다. 그거를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12명을 이제 불러가지고요. 11명은 이제 백악관 집무실을 불러서 설득을 했고, 하원 의장 같은 경우는 전화통화로 설득을 해서 12명을 다시 설득을 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지금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빨리 통과를 시켜야 한다라고 하면서 내일 아침에 찬성하는 걸로 할일 같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 표결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공지했거든요. 그런 것쯤에 있어서 빠르게 되면은 내일 아침에도 이제 이 관련 법안들이 통과될 것으로 보여져서 오늘 기대감에 좀 올라서고 있고 아마 내일은 좀 더 올라가지 않을까 합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가지고 디지털 자산법만 발의된 다음에 이 후속 법안이 말이 좀 상당히 많은 상황이죠. 사실상 입법 논의는 중단된 상황이고 물밑 싸움만 계속되고 있는 건데요. 9월 달에 될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이 통화 당국의 의중을 좀 보게 되면은 계속해서 은행권의 무게추를 좀 두고 있는데 지금 미국의 지니어스 법을 좀 보게 되면은 발행 주체가 꼭 은행으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고요. 은행이 아니더라도 은행에 준하는 규제를 받도록 명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도 가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당연히 우리 시장에서도 원화 스테이블 코인 관련된 종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점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런 종목들을 살 수 있는 기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동성이 있을 수는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기회가 될 수 있다고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 안에서 네. 그러면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매니저님? 네, 지금 현재가가 9,300원인데 아톤이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할게요. 이 아톤이라는 종목은 원래는 양자 관련주로 좀 많이 알려져 있죠. 양자 내성 솔루션 상용화 시켰다라고 해서 세계 최초로 양자 내성 암호화 표준인 이 모듈 격자 기반의 디지털 설명 알고리즘 이거를 적용한 인증서를 개발했다라는 겁니다. 이 아톤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 제도의 핵심 수혜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핀테크 솔루션, 그다음에 스마트 금융 등 이런 그 핀테크 비즈니스를 메인으로 하고 있고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티머니 솔루션,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 기반의 이 컨벤센터에 사업하게 되면서 국내 대형 은행을 비롯해서 증권사들 또 통신 상사를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했을 때 매출적인 면에 있어서 또 가장 많이 늘어날 거로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한국은행에서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했었죠. 그러니까 1차 카드 하다가 2차에는 지금 지연되면서 이 디지털 화폐 사업을 준비하고 있던 LG CNS 이런 기업들이 다 급등했던 건데 이 LG CNS 다음으로는 국내 상장사 중에서는 유일하게 이 디지털 화폐 시스템을 구축했던 기업입니다. 그러니까는 관련 경험을 또 확실하게 갖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아톤이 가장 큰 수혜가 되지 않을까 말씀 좀 드려보면서 아톤은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7,800원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스테이블 코인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 안에서 다 하락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삼성 SDS는 최근에 또 주가가 반등을 또 시도를 하고 있는데 종목 리뷰 부탁드릴게요. 네, 삼성 SDS는 이제 많이 말씀을 좀 드렸던 건데요. 이미 준비된 스테이블 코인 기업이다 이렇게 좀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혹시나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어젯밤까지 하더라도 하원을 통과 못했던 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내일 아침에 통과가 되게 되면 아마 이제 삼성 SDS, LG CNS 이런 기업들이 또 가장 먼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우량주가 가장 먼저 올라가겠죠. 네, 그런 관점에서 삼성 SDS도 전고점 이상까지 갈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은 장 끝나고 무료 방송에서 이런 스테이블 코인 관련 종목들 중에서 대장으로 올라갈 종목만 좀 꼽아드릴 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4시 시작하는 무료 방송 유튜브에서 최현덕 검색하시고요. 4시부터 유튜브로 실시간 무료 방송 들어오시면 되고 저는 또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